안녕하세요. 보존화세 한그루 치과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자, 오늘도 전형적으로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종류의 케이스를 들고 나왔어요. 이 환자분은 두 개의 치아가 지금 문제가 있으셨고요. 앞니 그리고 오른쪽 상방 두 번째 작은 어금니 치아가 치근단 절제술 케이스에 적합했고요. 앞니도 치근단 절제술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세요. 어릴 때 사고로 앞니를 다치거나 아니면 이제 신미 보철을 많이 하죠. 순식간에 이제 치아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전문 병원에서 앞니 상하 적게는 위 6개 아래 6개 많게는 위 10개 아래 10개를 동시에 치아를 갈아내고 예쁘게 있는 형태를 만드는 수식을 많이 하는데요. 삐뚤 치아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갈다 보면 튀어나온 부위를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경이 노출되고 신경치료를 하는 치아가 많이들 있으세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할수록 탈이 날 수밖에 없고 신미보철을 하는 병원에 보정과 전문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보정과 전문의 없이 신미보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의가 하는 것보다는 재발한 치아가 전치부에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또 하나 이제 저한테 많이 오는 케이스가 이런 오른쪽 위 소구치 같은 케이스인데요. 엑스레이 상으로 보시면 반대편 치아도 그렇고 뿌리 쪽으로 굵은 흰색 선이 보여요. 보통 저희가 포스트라고 부르는데 치아 상부 구조가 치아 양이 너무 부족해졌을 때 인공 재료만으로는 뿌리와 상부를 연결하는 지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아 내부에 유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쇠든 다른 성분이든 어쨌든 이제 기둥을 집어넣고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술식이지만 이런 포스트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하방에 있는 부위에서 탈이 났다. 그러면 포스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 치아는 손상이 돼서 뽑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포스트를 제거할 수 없으면 그 하방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치아를 통해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치아를 통하지 않고 바깥쪽 잇몸을 절개해서 볼 쪽에 접근하는 치근단 절제술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지금 말씀드린 포스트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두 개의 원인을 가지고 전치부도 그렇고 포스트를 한 치아도 그렇고 두 케이스를 동시에 수술을 한 분이세요. 근데 앞니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이제 반대편 대칭 치아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짧아 보이고요. 왠지 한 번이 잘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치근단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라고 환자분한테 여쭤봤었는데 환자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치근단 절제술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흔적을 봤을 때는 현미경을 통한 대학병원에서 이제 전문의가 한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뿌리를 절단하는 과정까지는 한 것 같고 앞니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절개를 하고 앞니를 들어가 봤더니 확실히 뿌리가 잘린 흔적이 있고 제가 요 펜을 뿌리라고 봤을 때 뿌리 끝이 있어요. 요즘에는 현미경을 통해서 단면을 웬만하면 다 확보하고 시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수직에 가깝게 절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야지 세균이 숨어 있을 공간을 가급적 많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통적 술식이죠. 현미경이 보급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시야를 확보해야 될 때 어떻게 잘랐냐면 치아를 이렇게 45도로 자른 거예요. 45도로 잘라야지 역으로 조금이라도 단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미경 없이 육안으로는 절대 수직으로 자른 단면상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45도 절단을 하고 저희 보정과 전문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른 후에 이제 역으로 청소를 하고 역으로 충전을 하는 그런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른 과정도 전통적인 술식이어서 크게 세균이 남아있을 공간이 많이 남았었고 단면상에도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과거 치근단 절제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술식은 이 치아를 옆에서 봤을 때 치아 뿌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수직으로 자르지 못하고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낸 거예요. 사선으로 잘랐기 때문에 저는 최대 단면상에서 수직으로 가급적 다시 한번 잘라냈고요. 치료가 전혀 처치가 되지 못했던 잘린 단면 상방에 있던 세균이 숨어있을 공간을 최대한 특수기구로 이용해서 제거를 했고요. 이 제거한 공간을 MTA라는 생체 친화적 재료로 충전을 함으로써 수술을 잘 마무리한 케이스예요. 요즘에는 현미경이 많이 보급됐고 현미경 없이 수술하는 병원들이 많이 사라지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예전 방식으로 치근단을 절제한 케이스를 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증례를 가지고 나왔고요. 더불어 이제 동시에 같이 진행한 작은 어금니 케이스도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이 이 포스트를 그냥 제거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포스트가 굉장히 얕게 심어진 경우는 제거가 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분처럼 엑스레이상 뿌리의 중간 정도까지 들어간 포스트는 절대 손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주변 치아를 최대한 삭제를 하고 조심스럽게 진동을 주면서 빼내야 되는데 포스트라는 거를 넣은 것 자체가 치아가 부족한 치아였는데 그 부족한 치아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 다 갈아낸다면 정말로 뿌리조차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케이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시도할 바에는 처음부터 발치를 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런 치근단 절제술이란 방법을 통해서 내 치아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희망을 품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저를 잘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정말 한 번 더 기회를 얻으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염증이 있다고 염증 상방을 이렇게 절개하진 않고요. 염증이 있는 치아, 바로 앞치아에서 이런 식으로 수직 절개를 하고 나머지 부위는 이제 잇몸을 따라 절개를 해서 이 방향으로 이제 치은을 박리하면 염증 상방이 드러나게 되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염증 상방에 주변 염증을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하고 뿌리를 3mm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단면상에 적절한 처치를 해서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앞니랑 어금니의 절개 방법이 달랐거든요. 앞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치아에서 수직 절개를 해서 경계부를 절개한 게 아니라 단단한 부착친이라고 불리는 잇몸 중앙 부위를 절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앙 부위를 절개하는 것이 술자도 더 힘들고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앞니는 어금니보다 신미성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보철 치료한 치아에 대한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계 부위를 절개를 한 후 잇몸이 퇴축이 된다면 보철물이 보기가 싫어질 것이고, 보철물 자체가 아무리 멀쩡하더라도 심미 문제 때문에 또 보철물을 교체하는 이 번거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작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부착치은 가운데를 절개함으로써 보철물 경계부 잇몸이 퇴축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건전한 보철물을 교체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상에 선이 보이시잖아요. 이 선이 상악동이라는 이제 경계부고요. 누구나가 광대뼈 속에 빈 동굴이 있어요. 그 상악동이 엑스레이상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특히 이제 상악 큰 어금니 그리고 작은 어금니 후방 쪽으로 갈수록 뿌리 끝이 상악동이랑 거의 근접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대학병원에서는 이 치근단 절제술을 할 때 이 상악동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해부학적 한계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케이스도 워낙 많이 진행하다 보니 이 상악동 막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들어 올렸다가 뭐 낮췄다가 하는 게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악동에 근접했다고 해서 치근단 절제술을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충분히 상악동을 잘 보호하면서 치근단 절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언론에서 치과 치료를 잘못 받아서 상악동에 염증이 생겼다, 그 염증 때문에 뇌까지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두려움은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고, 걱정을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진단받으러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전치부 앞니 C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술전 CT 단면을 보면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위가 염증이 있는 부위고요. 제가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잘랐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사선으로 치아가 잘린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위를 저는 가급적 치축의 수직이 되게 다시 한번 절단을 하고 이제 시술을 진행했고요. 치근단 절제술에서 예후가 좋을 조건이 있는데요. 뿌리가 있고 이쪽에 이제 빨간색 부위가 치아 머리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뿌리 끝에 이제 염증이, 사이즈는 크게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좀 크든 적든 뿌리 끝에만 염증이 국한돼 있고, 뿌리의 상방에 가급적 360도 다 건강한 뼈가 덮고 있다면 예후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물론 덮고 있지 않은 케이스라도 충분히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덮고 있을수록 예후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전치부에서 지금 표시하고 있는 부위에 이렇게 단면이 보이는데 2-3mm 정도 뿌리 상방에 건강한 뼈가 덮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을 하기 아주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어금니 술전 CT를 보시면요, 작은 어금니가 이제 보통 엑스레이는 볼 쪽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뿌리가 하나처럼 보여요. 실제 상악 작은 어금니는 많은 수가 뿌리가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악 작은 어금니는 대부분 뿌리가 하나, 단근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상악 작은 어금니였기 때문에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2개, 굉장히 볼 쪽을 접근했을 때 뿌리 단면이 길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뿌리 상방에 가늘지만 건강한 뼈가 이렇게 충분히 다 덮여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에 좋은 예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2차원 엑스레이 상으로는 상악동이랑 굉장히 근접해 보였지만 CT상으로 보면 이제 그래도 다행스럽게 명확히 상악동이랑 경계를 짓고 있는 병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상악동에 침범했다 하더라도 슈나이더 멤브레인이라고 부르는 상악동을 경계 짓는 막을 어떻게 조작해서 잘 손상 없이 걷어올리면 치근단 절제술을 하는데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환자분들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그런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뿌리가 두꺼울수록 사실은 시술하기가 힘든 게, 뿌리가 2개지만
이런 상악 소구치 그리고 상악 대구치의 볼 쪽 뿌리들은 뿌리 신경관이 두 개가 한 뿌리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두 신경관 사이도 얇게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 단면을 잘라서 각각 뿌리에 있는 신경관을 다 청소를 했더라도 뿌리와 뿌리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 오리로 따진 물갈퀴 같은 그 부위도 가늘게 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치근단 절제술 도중에 삭제하는 부위는 이 길이 방향으로 일직선상으로 다 3mm 정도를 다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단면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작은 어금니의 단면은 팔자 모양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팔자 모양에서 각각의 신경 단면이 보일 거고 대부분의 이스무스라고 불리는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단면상에서. 그래서 주신경관만 청소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신경을 잇는 이 부위까지 다 삭제를 해서 세균이 숨을 공간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밀봉제를 이 전체 공간을 다 밀봉해 줘야지 재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근치보다는 확실히 다근치 그리고 이제 뿌리 사이에 이렇게 신경관이 연결된 치아가 치료하기가 좀 더 까다롭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설명드렸지만 치근단 절제술의 진단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그 수루 과정은 대부분 비슷하게 이루어져요. 3mm 정도 잘라내게 되고 3mm 정도 단면상에서 역으로 청소를 하고 청소된 단면에 다시 밀봉제를 넣어서 재오염이 일어나는 걸 최대한 막고 뼈 가운데 없어진 부위, 염증과 잘라진 뿌리 단면 때문에 없어진 부피를 뼈 이식제를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 후 봉합을 하면 수술은 마무리되게 되고요. 보통 단근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다근치 정도는 한 30분 전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수술 시간일 것 같고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오시면 출전에 주의사항 설명 들으시고 수술 진행하고 술 후에 주의사항 또 설명 들으시고 엑스레이 찍고 확인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1시간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전후 사진을 좀 엑스레이를 통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 사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뭔가 잘린 흔적이 보이는데 이 잘린 흔적이 좀 희미하게 보이는 이유가 사선으로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실제 잘린 단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술루 사진을 보면 뭔가 좀 더 절단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사선으로 잘린 거를 제가 거의 치축의 수직으로 다시 한번 잘랐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단면이 보이는 거고 치수 내부가 전혀 치료가 이루어져 있지 않던 부분이 밀봉제가 들어간 흔적이 엑스레이상으로 보일 거예요. 소구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뿌리가 훨씬 더 짧아졌죠. 짧아지고 염증이 있던 자리, 방사선 이제 투과상이었다가 뼈 이식제가 들어가면서 방사선 불투과성 재료가 들어간 게 보이고 또 단면이 이제 뭔가 깨끗하게 일자가 아니라 뭔가 단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엑스레이상은 한쪽 방향에 쳐다보고 있지만 실제 이 치아 같은 경우는 단면상으로 길쭉하게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이 방향에서 저희가 엑스레이상을 보다 보니까 엑스레이 밀봉제 형태가 조금 뭐 이렇게 길쭉하고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치료는 아주 잘 됐고 예후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분이 앞니 그리고 포스트가 있는 치아, 전형적으로 저한테 많이 오시는 치근단 절제술을 하면 예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옵션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치근단 절제술을 하더라도 인접한 여러 치아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분처럼 동떨어진 부위의 두 케이스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과연 내 치아가 이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근처 대학병원이나 저를 찾아오시면 적절한 진단으로 내 치아를 건강하게 한 번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길게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한그루치과병원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